우리가 똥 굵은 놈이 잘났죠. 니 똥 굵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똥 잘 누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옛날에는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때도 외화틀이라고 해서 임금님의 대변 상태를 보고 임금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대변을 본다는 게 엄청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한 가지가 대변 상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사람 몸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거는 대변 상태로도 많이 표현이 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변이 좋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변에서부터 뭐가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대변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과연 건강한 대변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건강한 대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2, 3이 있습니다. 하루에 2-3번, 2, 3일에 1번. 이게 둘 다 건강한 변이라고 하는 정상변이라는 범주인데,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3번 보는 사람과 3일에 1번 보는 사람이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또는 어떨 때는 3일에 1번 보고 어떨 때는 하루에 3번 보면 이것 또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설사라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설사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장염을 걸렸어요. 잘못된 걸 먹었어요. 그러면 설사를 하겠죠. 설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 몸속에 있는 것을 최대한 빨리 보내는 거예요. 장염이 걸렸을 때는 설사는 계속 하는 게 좋고요. 지사제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장에서 어떤 소화 물질이 빨리 진행되면 설사가 되고, 천천히 가면 변비가 됩니다.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이거든요. 수분을 흡수할 기간 없이 빨리 지나가면 변이 물러질 것이고, 흡수하는 기간이 오래되면 변이 단단해집니다. 자, 그러면 평상시에 항상 변이 무른 사람들은 대장의 연동 운동이 과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대장의 연동 운동이 떨어지게 되면 변비가 생긴 경우도 또 있습니다. 대장도 근육이에요. 근육적인 요소가 잘못된 경우에 대장에서도 연동 운동이 잘못되면서 변 상태가 나빠지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변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변에서 보시면 요즘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균들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소화를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유익균이 대표적인 게 유산균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건강한 대변에는 유산균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대장에다가 유산균을 넣으면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에서 시작된 게 유산균을 복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산균을 복용을 하면 그 유산균이 대장까지 갈까요? 유산균을 홍보하는 광고에서 보시면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대부분은 장까지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유산균을 먹어도. 위라는 것을, 위산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위에서 다 소화가 돼버려요. 유산균은 다 녹아버린단 말이에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된다는 게 참 어렵지만, 일단은 잘못된 것들을 먹지 않는 것들이 1순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된 음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 우리 몸의 세팅은요,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환경인데, 너무 가공이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을 먹는 건 대장 건강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밥을 먹더라도 이왕이면 현미를 좀 섞어서 먹는다든지 좀 그런 거친 음식을 먹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육류를 섭취를 하더라도 다진 고기가 아닌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먹어주는 게 도움된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요. 야채를 먹더라도 녹즙 상태가 아닌 원물 상태로 먹는 게 좋습니다.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으면 그거는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표현해요. 한식이 진짜 정말 건강한 슈퍼푸드입니다. 뭐 볶음, 나물류도 드시고, 건강한 야채, 건강한 고기, 육류 이런 걸 드시면 괜찮습니다. 단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생으로 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에만 좋은 음식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위장에 좋은 음식이 장에 좋아요. 우리가 흔히들 발효 음식들이 장의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꼭 대장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위장 자체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대장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떨 때는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대장을 자극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나고 나면 유익균들도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내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만들어졌을 때 대장도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건강하고 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환자분들 오시면 대변 상태가 어떤지만 계속 체크를 합니다. 저는 주로 복진을 하기 때문에 배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거의 대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뭔가를 봤을 때 어떤 증상이 있다고 해서 딱 어떤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들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대장에 변비가 있다면 설사가 있다면 한 상을 하나로 단정 짓지 마시고 변비가 있다고 해서 변비약만 드시지 마시고 설사를 자꾸 한다고 해서 지사제만 쓰시지 마시고 그 원인적인 요소에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설사를 하는 경우에도 배가 차가워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 장내에 찌꺼기가 많아서 설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장 지방이 많아서 장이 늘어날 곳이 없어서도 오는 경우도 있고 장이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도 설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반대로 변비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정확한 원인적인 것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치료할 건지에 따라서 정확한 치료법에 맞춰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는 하지만 음식으로 병을 고치기에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최고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